예도입니다. 존재의 숲에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유럽 순방 중에 이코노미스트지와의 인터뷰에서 정치적 희생양이 될 수도 있다. 순방 후 송영길 의원을 만난 만찬 자리에서 상당히 외롭다. 유럽 순방 전 기자회견과 후 기자회견, 최근에 정치적 행보를 종합적으로 놓고 볼 때 이 모든 발언들은 정청래를 뒤에서 조종하고 유튜브 권력, 뉴스 공장에 힘입어 움직이고 있는 문파들을 향한 암시인 거야, 여러분. 문파들을 향한 암시. 지금 뉴스 공장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이 문파들, 문재인과 조국, 김어준, 유시민, 민주당 정치인들, 추미애도 지금 여기에 가 있잖아. 김용민, 이런 자들, 최민희, 정말 그 모든 의원들을 이름을 전부 다 이야기할 수도 없는 거야. 그러나 소수입니다, 여러분. 이 힘은 이미 죽은 거지만 지금도 살아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유튜브 권력인 거야. AI 기술 자본주의 시대. 김어준의 영향이에요. 유시민과 이런 자들이 민주 진보 진영 시민들과 국민들을 가스라이팅해서 오로지 정치의 주제는 노무현의 원수를 갚는 검찰 개혁이다. 검찰 개혁만을 20년 동안 외치면서 정치를 해왔고, 이 세력은 이제 기득권자들이 되어 민주 진보 진영에 앉아서 대통령을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것처럼 망상증에 빠져서 지금도 버젓이 얼굴 쳐들고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계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 미국과 중국의 AI 기술을 놓고 패권 싸움을 벌이는 이 시점, 온 세계는 자국의 이익을 위하여 움직이는 그런 시대예요. 지금은 정체성 정치를 갖고 논할 그런 시대가 아니라고. 지금은 이미 PC주의와 정체성 정치, 이념 놀이는 실패하여 AI 기술 자본주의 시대에는 통하지 않는 그런 담론들이 됐어, 여러분. 그러나 이 자들에게 진보적 이념이라도 있느냐? 이념도 없어요. 노무현이 이념이야, 여러분. 노무현의 원수를 갚는 게 이념이야? 검찰 개혁이 이념이야? 제도를 바꾸는 거잖아. 그런데 20년 동안 검찰 개혁만을 외치고 개혁은 하지 않는 그런 세력이잖아, 그죠? 사실 검찰 개혁은 이재명 대통령이 끝내버렸잖아요. 수사 기소 분리하고, 검찰이 인지수사하지 못하게 하고, 이제 세부 사항만 남았는데 보안 수사권 역시도 제한적으로 일반 국민의 형사 사건에서 경찰에게만 모든 수사권을 주었을 때 나타나는 그 부작용을 고려하라는 거거든. 그래서 논의에 붙여서 수기를 해라 라는 거야.
정치 검찰과는 상관이 없어. 그런데 그걸 갖고 지금도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있는 자들이 이 자들인 거야. 그러나 세계 정세를 놓고 볼 때 국가 전체는 해야 될 일이 산더미인 거야, 여러분. 이 자들이 노무현을 팔아서 지금까지 해온 정치는 국민의 눈과 귀를 가려 군중화시키고 좀비로 만들어서 자기들의 정치적 힘을 모으는 그런 방식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보안 수사권을 갖고 다시 또 들고 나와서 당대표 선거에 정쟁으로 써먹고 있는 자들인 거야. 이 자들이 바로 민주 진보 진영의 역적이요. 대한민국 전체가 미래로 가는데 발목을 잡고 있는 집단인 거야, 여러분. 정말 이미 이념의 시대는 지났어. 진보 보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자들보다 진보적인 사고를 하지 않는 국민이 있어? 무조건적으로 국힘을 빨아대는 30%의 국민도 있지만은 일반 국민의 상식 역시도 이 자들보다 더 진보적이에요. 유시민이가 진보의 이념을 갖고 있어? 김어준이가 진보의 이념을 갖고 있어요? 그 모든 진보의 사고를 노무현이라고 하는 인물에게 투사하여 문재인을 옹립한 그 수준이야. 이념이 없어. 진보적 사상도 없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적을 만들어 공격하고 진보 진영을 분열시키면서 자기들의 이권을 챙겨온 이런 놈들을 아직까지 그 정체를 파악하지 못하고 이재명 대통령을 공격하는 민주 진보 진영 시민들이 있다는 거야. 예도가 볼 때 이것도 많지 않습니다, 지금. 그래서 전체를 보지 못하고 여러분 세계 정세를 보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정치판은 그죠? 점도 안 돼요. 이재명 대통령이 1년 동안 보여준 정치적 행보는 미국과 중국의 AI 기술을 놓고 패권 싸움을 벌이는 경제전쟁이죠. 이건 역시도 미국이 이제 곧 AI 시대를 맞이하여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법안을 마련한다라고 하는데 이건 역시 패권 싸움인 거야. 경제전쟁이고 세계는 지금 이렇게 가고 있어. 그리고 AI 기술 자본주의가 정착되면은 이제 많은 직업이 사라지고 젊은이들에겐 기회가 없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인데 지금 정치는 뭘 하고 있는 거야? 20년 동안 검찰 개혁을 외치는데 그게 먹히잖아. 정말 철학자로서 볼 때 한심합니다. 한심해. 이런 새끼한테 가스라이팅 돼갖고 무조건적으로 좀비처럼 검찰 개혁을 외치는 시민들과 국민들이 상당수 있다라는 거야. 이미 끝내놨다고.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 개혁을 끝내놨다고. 보안 수사권은 그 전체 안에서 부분도 되지 않는 거야. 그런데 조금만 허락하면 윤석열이 다시 나타날 수 있다. 미친 자들이죠, 완전. 지금
AI 기술 자본주의에 의하여 민주주의도 붕괴되고 있어. 미친 새끼들아. 어? 그 거대한 제도였던 민주주의도 붕괴되고 있다고. 그런데 검찰 개혁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윤석열이 나타난다고? 윤석열이 나타나면 다 뒤집고 다시 검찰이 아니라 독재자가 될 수도 있지. 금방 드러날 사실을 갖고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있는 이 문빠 새끼들, 정말 깨어나셔요. 후손들을 위하여 정신 차리시고 대한민국의 대의를 위하여 지금 어디로 가야 되는지 정말 정신 차려야 돼. 응? 이런 정치 무당 새끼한테 놀아나고 문재인 같은 자를 무조건적으로 빨아대고 유시민 같은 자를 현자로 앉혀놓고 유시민이 비평가로 나서면 이재명 너도 좆된다. 정말 이게 바로 대한민국 민주 진보 진영에서 벌어지는 정치적 수준인 거야. 수준.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이념도 아닌 걸 갖고 이념 싸움하고 앉아 있는지 정말 지나가는 소새끼들이 웃을 일이죠. 이재명이 없었다, 여러분. 얘도가 괜히 이재명을 지지하는 게 아니야.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겠죠, 당연히. 전부 다 잘할 수가 있나? 그러나 전체를 놓고 볼 때 트럼프 시대에 미국과 중국의 패권 싸움에서, 그죠? 이재명 대통령이 탁월한 정치력을 통하여 외교력을 펼치지 않았다. 지금 대한민국 어떻게 됐겠어? 코스피 9천? 속아 웃을 일이죠. 응? 코스피 9천에도 이재명 대통령은 일반 국민의 삶의 조건을 생각하는 지도자야. 일반 국민의 삶의 조건. 이런 시대에도 부의 분배의 문제에서 소외된 자들을 생각하면서 특히 청년들, 이들을 위한 좋은 정책이 없을까? 이게 진짜 진보의 정신이에요. 노무현에게 모든 진보적 이념을 투사해서 노무현이란 인물을 빠는 게 진보가 아니라, 진보는 언제나 프롤레타리아의 삶의 조건, 일반 국민, 민중의 삶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는 성장, 이게 바로 진보야, 여러분. 그런데 이 새끼들한테 이념이 있나? 이념도 없어요. 노무현 정신도 없어. 그냥 문재인을 옹립하면서 문재인이가 노무현과 친했다. 그래서 의미와 연세로 등가 연세로 묶어놨지만 실체를 들여다보면 문재인은 민중의 삶의 조건, 일반 국민의 삶의 조건을 생각한 적도 없고, 오늘날까지 문파 세력이 민중을 이야기하는 거 봤어? 민중 위에서 민중과 단절되어 민중을 가르치고 법 엘리트주의에 빠져서 법 실중주의 사회를 만들고 오늘날까지도 검찰개혁 하나만을 갖고 국민들을 가스라이팅하여 좀비처럼 외치게 한 그 진원지가 바로 이 뉴스 공장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문파 세력이다, 이거야. 이 새끼들이 대한민국 정치권에서, 그죠? 힘을 얻어서 중심에 나타나잖아. 또 20, 30년 동안 이 지랄 하면서 국가가 나가야 될 그 방향을 잊어버리고 자기들의 기득권 놀이에 빠져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망쳐버릴 거다, 이거야.
정말 정신 차리셔요. 지금 세계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보라고. 이념도 아닌 이념에 빠져서 노무현 정신 이야기하면서 자기들은 기득권을 챙기고, 지금 AI 기술 자본주의 시대에 점점 양극화되는 민중들의 삶의 조건은 보지 않고 오로지 자기들의 정치적 이득을 위하여 이 이득 위에서 권력, 명예, 부를 자기들만 챙기면 정치는 끝나버리는 이런 정치 20년 동안 해왔잖아. 민주 진보 진영의 빨대를 꽂고 기득권자들이 되어 여러분, 이런 정치를 언제까지 허용할 거야? 또 김어준과 같은, 유시민과 같은 이런 자들의 말에 의해서 설득돼요. 좀비처럼 언제까지 검찰 개혁만을 외치고 세계 정세는 보지 못하고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될 그 방향을 보지 못하고 이념도 아닌 이념에 갇혀서 대한민국을 정체시킬 거냐고, 이 미친 인간들아. 정말. 그래서 이 문파 새끼들이 이번 당대표 선거에서 지면은 자기들의 정치적 생명력이 끝나거든. 그래서 어제 문재인이가 서울에 올라왔잖아. 말은 뭐 국제도서전 하면서 하지만은 여기에 정청래가 딱 가잖아. 그림이 딱 맞춰지잖아요. 연일 뉴스공장에서 김어준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하여 지지율로 협박하고 있고, 내 말 안 들으면 뉴스공장에서 딴지일보 게시판을 보고 무조건적으로 자기 말을 따르는 지지층, 유시민의 말을 무조건적으로 믿는 지지층, 그걸 코어 지지층이라고 말하잖아. 이 새끼들은 이들의 지지율도 빠지면 당신은 이낙연처럼 될 것이다. 연일 이재명 대통령을 협박하고 있는 이 상황, 같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돌을 던지고 있다 이거야. 이 문바의 더러운 피. 예도가 그 용어를 괜히 만들어낸 게 아니야. 저절로 나온 거죠. 대의를 위하여, 거대한 공익을 위하여 대통령은 1년 동안 이 세계적 트럼프의 힘에 맞서서 방어하느라고, 그죠? 탁월한 지도력으로 방어를 해냈어. 그리고 이제 국내 정치로 눈을 돌려서 AI 시대를 대비하려고 하는데 그걸 못하게 하고 자기들의 정치적 지분을 달라는 거고, 그리고 자기들의 정치적 힘을 소멸시키게 되면은 더 이상 대한민국 정치판에서 기득권을 누릴 수 없게 된다는 이 현실, 공익을 팔아 사욕을 챙기는 개새끼들, 이 새끼들이 이제 마지막 싸움을 건 거야. 근데 예도는 그래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도는 이미 지방선거 이후에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이 있었다고 봐. 이거 그냥 허용하면 안 되겠다. 정청래를 뒤에서 조정하여 문파의 정치적 이득을 위하여 움직이는, 대한민국의 거대한 대의를 위하여 움직이는 게 아니라 자기 집단, 가족 사기단과 같은 이 집단, 사욕 집단, 이 집단이 계속해서 민주 진보 진영에 혼란을 가져온다면 이제 나는 더는
이 꼬라지를 허용하지 않겠다.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이 있었어요. 결단이 있었고, 이번 당대표는 이자들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허수아비를 뽑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이 있었던 거야. 여러분, 유럽 순방 중에 로마 메시지 예도가 락강을 통하여 탁월하게 분석해 놨잖아. 이미 결단이 있어요, 여러분. 막스 베버를 언급하면서 이 싸움에서 지면 대한민국의 미래 없고 대한민국의 역사 퇴행합니다, 여러분. 지금 코스피 9천 역시도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력이 없으면 불가능한 거야. 그리고 거기로부터 소외된 일반 국민의 삶의 조건 역시도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은 성장과 함께 분배를 함께 사유하는 가장 진보적이며 가장 보수적인 국가와 국민을 사랑하는 그런 지도자예요. 예도가 이재명을 지지하는 이유 중에, 철학적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이거예요. 경쟁에서 뒤진 자본주의 극점에서 소외된 자들을 함께 사유하는 진보적 정신을 가진 지도자 이재명. 명확합니다, 여러분. AI 기술 자본주의는 대한민국에 엄청난 가능성을 갖고 올 겁니다. 대한민국 역시 특히 반도체, AI 기술의 필수잖아, 그죠? 그리고 피지컬 AI, 이 분야에서도 대한민국은 첨단을 달릴 가능성이 있는 거야. 그래서 진짜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엄청난 돈이 대한민국으로 유입될 거라고 이미 대통령은 분배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진짜 진보가 아니고 뭐야. 이게 노무현을 파는 게 진보가 아니에요, 여러분. 칼 마르크스의 그 위대한 명제를 생각해봐. 하부 구조가 상부 구조를 결정한다. 누가 생산 수단을 소유하고 있는지, 오늘날 AI 기술 자본주의에서 누가 이 자본의 이 엄청난 힘을 소유하고 있는지, 여기로부터 소외된 자들은 누군지, 이 경제적 하부 구조의 조건을 생각하지 않는 것은 진보가 아니에요, 여러분. 세계적으로 놓고 볼 때. 그렇다면 노무현을 파는 정치 세력 있잖아, 문재인을 옹립한 이 자들은 진보가 아니에요. 이념이 없어요. 인물을 파는, 그래서 자기들의 사욕을 챙기는 사기꾼 새끼들이지. 지금 세계는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가능성을 갖고 올 거다, 대한민국에. 그래서 이제 호남에, 뭐 지금 충청도에 반도체 공장을 지을지 아니면 호남에 지을지 지금 이러고 있잖아. 아마 호남으로 갈 가능성이 많아. 엄청난 가능성이 지금 대한민국으로 들어오고 있어. 이건 엄청난 AI 기술을 통한 성장인 거야. 그런데 이 성장에서 소외된 국민들이 대다수일 거 아니야? 어떻게 이 소외된 일반 국민, 민중들을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조건으로 만들어 갈 건지, 이게 바로 정치의 주제야, 여러분. 응? 하부 구조 없는 상부 구조의 이념만을 말하는 것은 이미 19세기 중후반에 마르크스가 현실을 보지 못하는 정치의 종교화, 종교는 아편이다, 이런 정치는 현실성이 없다, 이미 사기꾼의 정치라고 마르크스는 암시적으로 시사했어요, 여러분. 그 이후에 정치적 상황 역시도 동일한 거야. 샘 올트먼이 보편적 기본소득을 말한다는 건 이미 AI 기술 자본주의 시대에도 이 마르크스주의가 다시 해석되어 돌아오고 있다라는 이 현실인 거야. 지금 이게 현실이야. 앞으로 젊은이들 어떤 정책을 통하여 일자리를 늘려서 취직을 시키고 이런 것은 물론 정책적으로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지만 이제 시대 자체가 그런 시대가 아니야. AI 기술 자본주의가 정착되면 여러분, 대다수의 젊은이들 뿐만 아니라 이미 직업을 가진 자들도 직업을 잃게 돼. 이런 시대가 오고 있어. 그런데 무슨 20년 동안 검찰 개혁을 외치고 스스로는 개혁을 하지 않고 정쟁으로만 삼아온 이 세력을 그죠? 지금도 빨면서 후손들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은 기득권자들이니까 5, 60대 그냥 정치가 노무현만 빨면 끝나는지 아는 그래서 민주진보 진영의 전환길이가 된 김어준의 말만 들으면 나라가 잘 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시민들과 국민들이 꽤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재명의 등에 칼을 꽂고 있다 이거야. 소수입니다. 예도가 볼 때는 소수야. 결코 많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당대표 선거를 두고 민주진보 진영에 싸움이 벌어졌잖아. 노선투쟁이든 권력투쟁이든 이재명이냐 문재인, 기득권 세력이나 민중의 일반 의지를 업은 세력이냐, 이미 전쟁은 시작된 거야, 여러분. 시작됐다면 이제 다 기어 나오잖아요. 이제 실체가 다 드러난 거야. 실체가. 싸그리 죽여야 됩니다. 이 힘은 대한민국을 미래로 못 가게 하는 바이러스야. 군체야. 여러분 군체라는 영화 봤어? 문재인의 한 몸이에요. 겉으로는 노무현 정신을 팔지만 사실 노무현 정신은 없어. 문재인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더러운 바이러스인 거야. 이 바이러스를 민주진보 진영에서 완전히 뽑아서 소멸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 미래 없습니다. 역사는 퇴행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인 거야. 세계 정세를 놓고 볼 때 AI 기술 자본주의, 정말 해야 될 것은 산더미입니다. 대통령은 잘 알고 있어요. 그래도 이 기술 자본주의의 힘이 조금이라도 인간의 얼굴을 한 자본주의로 바꾸는
그런 정치는 무엇일까? 이재명만이 알고 있어, 여러분. 이건 봐봐. 지금 국힘당 의원들, 민주당 의원들 정체성 이야기하고 있잖아. 국힘은 거짓 이데올로기에 빠져서 지금도 윤어게인을 외치고 부정선거론에 중국 공산당을 말하는 이런 세력. 지금 민주진보 진영은 뭐야? 뉴스공장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이 문파의 더러운 피. 주제는 하나예요. 오로지 정쟁으로만 사용하는 주제들만 선택해서 국가와 국민, 국가가 어디로 나가야 되는지, 세계 정세 가운데에서 대한민국 정치를 보는 게 아니라 국내용도 되지 않는 자기들의 정치적 이득을 얻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그런 주제. 20년 동안 팔아온 검찰개혁인 거야. 여러분, 토가 나오지 않아? 이런데 이제 가스라이팅 돼서 넘어가는 거야, 여러분. 이미 시작된 싸움이라면 싸그리 죽여야 됩니다. 이 문파의 바이러스, 문파의 군체, 완전히 뽑아서 소멸시켜야 된다는 거. 정신이 번쩍 들죠, 여러분. 코스피 9천 주식해서 대박난 예도TV 애청자분들이 계시다면 예도TV 후원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도가 좋은 일도 좀 하게. 여러분도 아시잖아, 그죠? 이제 엄청난 자본이 대한민국으로 들어올 거고 계속해서 들어올 거고 이 가능성은 무한대야, 여러분. AI 강국으로 가는 이 시점, 물론 철학자로서 그 부정성을 비판하면서 조금이라도 인간의 얼굴을 한 자본주의 가속주의를 말해야 되겠지만은 무엇을 선택할 거예요? 이재명 시대에 문재인의 더러운 피를 선택할 거야, 여러분? 지금도 20년 전의 인물 노무현의 정신을 파는 이 자들을 선택할 거야? 아니면 대의를 선택할 거야? 자기들의 사욕을 챙기면서 겉으로는 정의를 말하는 이 사기꾼 새끼들을 선택할 거야? 무엇을 선택할 거야? 시대 정신을 따라가서 국가와 국민 전체를 고려하는 그런 정치를 선택할 거야? 아니면 국내용도 되지 않는 부분 중에 부분도 되지 않는 그걸 붙잡고 그 정쟁에 빠져 있을 거야? 현실로 나오셔요, 여러분. 그래서 이 김어준은 그죠? 김어준은 이제 민주 진보 진영의 전환길처럼 된 거야. 지방선거 끝나고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이자의 실체는 민주 진보 진영 시민들과 국민들에게 더 드러날 거야,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 지금 45%대. 그러나 MBS와 갤럽은 다르죠. 55%대. 여기를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지지율은 코어 지지층, 쉽게 말하면 문파의 더러운 피, 뉴스공장, 매불쇼, 알릴레오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이 국민들의 표가 빠져나갔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게 아니야.
이 지지율은 지방선거 패배, 그리고 이 선관위 문제가 가장 큰 원인이야, 여러분. 선관위 문제. 지금 정권을 잡고 있는 이재명 정부와 여당이 그 책임은 선관위에 있지만 정권을 잡고 있다는 이유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선관위 문제. 선관위를 개혁하고, 그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030, 이 청년들이 이재명 대통령과 지금 민주당 꼬라지를 보면서 돌아섰다는 거. 사실 이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정치적 행보의 문제 때문이라기보다는 지금까지의 민주당이 해온 특히 이 문파의 더러운 피, 김어준, 유시민 같은 자들이 나서서, 그죠? 젊은 세대를 갈라놓고 문재인의 그 무지막지한 페미니즘으로부터 출발해서 젊은 세대를 갈라치게 하고, 그리고 오로지 이념 투쟁만으로 젊은이들을 규정하고, 그 결과값인 거야. 이것은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들의 미래의 불투명함인 거야. 그리고 선관위 문제, 참정권의 침해. 어떻게 21세기 대한민국에 이런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지, 이런 의문들, 이 모든 것들이 함께 작동하여 45%대에서 55%대 그 사이가 된 거예요. 코 지지층이 빠져서 이제 이낙연과 같이 될 것이다. 미친놈이죠, 완전.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 그죠? 이제 가야 됩니다. 이제 지지율의 문제 이런 거 신경 쓰면 안 돼. 이제 대의를 향하여 가야 돼. AI 기술 자본주의를 대비하여 국가를 어떻게 만들어 갈 건지, 그리고 이 기술 자본주의로부터 소외된 민중들의 삶의 조건은 어떻게 어루만질 건지, 국가 전체를 만들어 가는 데에 개혁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지지율은 곧 회복됩니다, 여러분. 여도가 볼 때 이 문파의 더러운 피를 무조건적으로 지지해서 김어준, 유시민의 가스라이팅된 군중화된 시민들과 국민들 역시도 이재명 대통령에게 여론조사 전화가 오면 반대표를 던질 수 있겠죠. 그러나 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재명은 밀고 나갈 거다. 그리고 몇 달 지나지 않아서 지지율 역시도 회복될 겁니다. 결코 이 문파들과 타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체포동의안 왔을 때 문파들이 공천권 내놓지 않으면 우리가 당신을 검찰에게 넘기겠다. 여러분 기가 차죠, 그죠? 이재명을 작업을 통하여 죽이려고 했던 이 개새끼들 지금도 동일한 수법으로 이재명을 협박하고 있는 거야. 이재명은 타협하지 않습니다. 이재명은 문재인이 아니야. 이재명은 대의를 향하여 AI 기술 자본주의 시대, 국가가 나가야 될 그 방향, 그리고
다양한 개혁 과제들을 수행하면서 앞으로 나갈 거야. 그 과정에서 문파는 소멸될 겁니다. 마지막 최후의 발악인 거야. 이재명 시대의 문재인이 웬 말이냐. 정말 이름만 들어도 토가 나오는 존재가 된 거잖아. 그죠? 공익을 생각하지 않는 그런 정치적 지도자. 박근혜보다도 역대 대통령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나오지 않는 그런 존재로 완전히 소멸될 거다, 여러분. 이미 그런 조짐이 보이잖아, 그죠? 지금도 좀비처럼 이 문파들을 무조건적으로 지지하는 50대 말부터 70대 초반의 시민들과 국민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후손들 어떻게 할 거야? 생각하지 않을 거야?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끝나는 거야? 이런 정치 무당에게 가스라이팅 돼서 세계 정세 가운데에서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야 될지를 보지 못하고 국내용도 안 되는 주제에 갇혀서 무조건적으로 이 문파의 더러운 피를 빨아댈 거야. 시대착오적인 짓을 하면서. 정신 차려셔요, 여러분. 전체를 보고 부분을 보는, 그리고 부분으로부터 전체를 보는 이 눈이 없이, 시대정신이 없이 정치를 논한다는 건 결국은 자기 세계 안에서 왕자놀이를 하는 것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거. 이것만큼 허망한 게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위치를 한번 파악해 보시고 어느 편에 설 건지를 결단하셔요. 문파는 당대표 선거를 지나면서 소멸될 겁니다, 여러분. 점점 많은 국민들에게 바이러스로 인지될 거다. 대한민국의 발전을 가로막고 사욕을 챙긴 집단, 더러운 집단, 사기꾼 새끼들로 역사에 기록될 겁니다, 여러분. 이재명은 결국 승리할 겁니다. 얘도 물러갑니다. 주스.